명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집 찾아가는 것도 결례가 되는 시대가 어느덧 되어버렸네요. 이 언제까지 이런 쇼를 계속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엘리트들의 바이러스 드라마 각본은 여기서 그만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저기에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던 나라, 즉 엘살바도르의 근황과 디지털 화폐에 올인하고 있는 남미 경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미 예정된 거고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출발부터 상당히 삐걱댔던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민에게 비트코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전자지갑, 그러니까 치보라는 앱이 서버 장애로 막혀서 다운로드가 되지도 않았고, 또한 입금이나 송금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버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로 도입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켈레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치보 서버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용량을 늘리는 동안 잠시 작동을 멈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무슨? 은행이 무슨 코인 나부랭이 거래소입니까? 에? 아니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이러한 대책점, 문제점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거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비트코인 나부랭이 좀 거래한 거 가지고 이런 서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입금이나 송금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안일한 대응책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족법는 돈의 문제점이 실제로 금융과의 이제 우리가 그 적용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들춰질 수밖에 없다는 셈이고, 그 다음에 패드라든지 이 영란은행들이 아직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미가 이러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또 어떠한 테스트 배드적인 문제점을 안고 또 금융을 이 디지털 금융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그대로 흡수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또 도용을 하겠죠. 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조지 소로스가요, 아데코라그로라는 미국 투자펀드 기업과 자신의 열린 이사회 재단을 통해서 남미의 여러 가지 금융 기업들을 포섭을 하고, 또한 이 디지털 화폐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지 소로스가 괜히 비트코인을 샀겠습니까? 그리고 남미가 왜 비트코인을 채택했겠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죠. 남미를 통해서 거대한 디지털 화폐 시장을 현재 미국이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영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같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당연히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분노한 시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오직 비트코인만을 자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라면서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미국의 거대한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 이 사람 두 사람들이 남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썩은 부패 정치에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고집하는 이유, 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달러의 가슴 아픈 비운의 스토리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도죠. 이때 세계 금융위기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충격에서 한 번 더 돈을 풀었었죠. 그렇게 달러를 막대하게 푸는 탓에 달러에 모두 의존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결국 미국의 달러 살포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유명 재력가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자들이 비트코인을 남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송금 수수료 또한 줄이려는 이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보내는 송금이 엘살바도르 국민 총 생산, 그러니까 GDP의 2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붙는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수수료를 연간 4억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송금도 저렴해지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롤러코스터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법정 화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우선 엘살바도르의 특이한 점, 바로 국민 70%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외 송금액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로 인해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시행하기 전에 이미 200개의 비트코인 자동 인출기를 전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400개를 사들였죠. 일단 엘살바도르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 부켈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기소개를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무슨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성향의 나라를 뭐 만들겠다라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생은 1981년생이고요. 우파 성향 제3당의 후보를 출마를 했는데 30년간 이어진 양당 체제를 깨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엘살바도르 내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소문에 의하자면 미국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지만 이것 또한 정부에서 묵살하고 있는 그러한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즐겨 입었고요. 특히 깽단 범죄와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켈레 대통령이 취임되자마자 반대로 아주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깽단 범죄와 부패 척결, 이건 아예 신경도 쓰지도 않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법정 통화 화폐 채택,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장악한 국회를 통해 한마디로 반강제적으로 속전속결로 결정되었던 어거지 금융 정책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화폐 대신에 미국 달러를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국 통화의 달러와 사실 이것은 비단 엘살바도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거의 남미 대부분이 자신의 자국 화폐보다 달러에 의존하는 이러한 양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과거 2000년에는 에콰도르 그리고 동티모르 같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달러화가 법정 화폐 달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짐바브웨 같은 사례도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엘살바도르 결국 자국 화폐가 없다 보니까 모든 화폐를 달러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건 비단 엘살바도르뿐만 아닙니다.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자신의 화폐보다 가치 있는 달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죠. 또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뭐 마약 거래 같은 것도 결국은 달러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미 남미는 미국의 경제인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노예국이 되어버렸어요. 달러 노예국. 그리고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셰일가스는 따지고 보자면 정확하게 남미 경제를 타격시키기 위해서 거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스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곳이 남미였고요. 또 베네수엘라 하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를 전폭적으로 미국이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남미를 공격해버리면 남미는 달러를 탈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뭘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의 전략적인 계획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간 것이고 언론에서는 완전 헛다리 짚은 거예요. 따지고 보자면 셰일가스 자체가 그 직격탄을 날리고자 했던 게 미국이 날리고자 했던 게 바로 중국이라든지 뭐 중동 지역이 아니라 남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남미의 경제 현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 당연히 멕시코 아래 남미 지역에 붙어 있겠죠. 딱하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붙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촌 이내 친척 중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는 미국에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모두 달러로 돈을 벌어들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달러를 보내주는 일이 엄청 흔하게 됐고 이 돈들은 국가를 이동해서 인출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겁나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의 달러 수수료 때문에 자국의 국민들의 돈이 겁나 뜯기는 것을 못마땅한 나머지 송금 수수료가 전혀 없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을 했다.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가치가 급변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쓴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엘살바도르는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의 특수성을 알아야 이들이 왜 비트코인을 채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미 특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게 바로 미친 인플레입니다.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자면 2년 동안 무려 100만%가 올랐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100만%인 나라에서 솔직히 비트코인 같은 롤러코스터는 그냥 살짝 뒷동네에 그냥 산책, 뭐 80대 영감님이 산책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폭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엘살바도르는 솔직히 달러를 쓰다 보니까 별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베네수엘라 같은 화폐가 똥값인 나라들, 자국 화폐를 영국 같은 해외 중앙에서 만약에 가져가서 그것을 환전하려고 한다면요. 휴지 조각이네? 이거 똥 닦는 데 써야지. 여기 왜 가져와? 이러면서 환전을 전혀 안 해줍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환전을 해줍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값어치가 없는 화폐, 이게 바로 현재 남미의 화폐들이고 이러한 남미의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고질병, 바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정부와 갱스터들 간의 결탁이 매우 심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갱들이 제일 공들이면서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중앙은행의 관리를 벗어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돈 세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디지털 화폐죠. 이걸 이용해서 남미 고위급 엘리트 정치인들은 이미 차명으로 막대한 재산을 은닉했고요. 미국 역시도 글로벌 금융권들이 이 같은 비트코인 돈 세탁의 블랙머니를 모른 척 정부와 미국 정부와 함께 침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검은 돈 세탁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과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살바도르 대통령 역시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법정 화폐 도입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갱단과 자국 정치 권력의 돈 세탁으로 이것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현재 조지 소로스 빼놓을 수가 없죠. 조지 소로스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환투기 주범이자 동남아 남미의 경제를 돈으로 흔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퀀텀 펀드를 설립하면서 유명 정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의 검은 자금 세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위인이기도 하죠. 사실 이 조지 소로스는 이전부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남미의 굵직한 기업들을 박살내고 항상 남미 경제 위기를 조장해서 결국 미국의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미의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을 항상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항상 남미의 시민들이 항상 미국의 속국이 되도록, 경제의 속국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왔던 자죠. 그리고 현재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을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 워렌 버핏이 열심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 바로 비트코인이 점점 남미의 불안한 경제 통화대안의 의존 화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는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달러를 탈피하겠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을 거머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들 하는 거 보십시오. 가상화폐 사용을 연구하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가상화폐를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미국 화폐 공격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환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족보도 없고 양아치 같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다. 그것도 남미 인플레이션에 가정했을 때 다소 안정적이니까 비트코인을 채택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든지 먹잇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엘살바도르 자체가. 결국은 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비트코인 법정을 채택한 게 아니고 이 새끼 돈 받아 처먹었어. 그리고 썩은 범죄 집단과 정치인들하고 이미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이미 이 비트코인 채택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보십시오. 이 대부분의 이 네 나라가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래량 사이에서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비트코인 시장이 뭐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그 새끼 주둥이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결국은 디지털 화폐 시장이 그만큼 소수의 그 엘리트들, 이들의 장난감, 놀이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거기 휘둘려가지고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그 거래량을 좌지우지하고 가격을 폭락시키느냐 이미 말 끝난 거 아닙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이 악랄한 자들, 이 악마들이 결국 코인을 통해서 환투기 먹잇감으로 남의 경제를 박살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검은 악마의 거부들은 코인을 통해서 단순히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를 서서히 잡아삼킬 계략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첫 대상이 달러의 의존도가 가장 크고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중적이고도 공신력 있는 코인들을 채택하는 남미 국가들을 약탈하기 위한 그러한 첫 대상의 실험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즉 소로스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그것은 머지않아 남미의 위태로운 디지털 화폐의 경제 충격의 몰락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일 뿐이지 전 세계 비트코인 시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래량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장난치기에 남미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매우 왜소하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 같은 이 악마의 먹잇감이 매우 되기 쉬운 그런 국가의 경제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남미 지역은 경제 격차와 빈부가 매우 극심한 나라이다 보니까 도시 밖에 지방으로 좀만 나가봐도 은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자체가 없는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외진 시골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은 안정적으로 잘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미국 정부와 구글, 그 다음에 삼성, 이 세 곳이 합작해가지고 남미 지역에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는 없는데 스마트폰은 거의 소유를 하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는 이러한 남미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잘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정확한 돈의 유동성과 조세 문제, 그리고 경제를 잡아 흔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경제의 취약점 역시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뭐 스마트폰을 만든 기업, 미국 정부, 구글, 조지 소로스 모두가 다 한패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 만약에 그 엘살바도르가 진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싶다라면 중앙은행의 CBDC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야지 더 적합한 것이겠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도 현재 CBDC 화폐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고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 디지털 화폐가 채택될 것이다라는 거 조지 소로스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건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아니 그도 당연한 것이 쥐가 만든 금융권에서 만들어낸 디지털 화폐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BDC 화폐는 아직 어떠한 나라도 본격적으로 도입한 곳이 없고 또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나라가 현재 남미로 현재 지정되고 있다는 것. 물론 중국이 현재 앞서서 디지털 화폐 중앙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법정 화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중앙은행이 시중의 현금을 서서히 없애면서 디지털 화폐로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도기의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CBDC 도입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 흐름으로 잡혀가고 있고 뭐 그때까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잘 테스트해보고 또한 경제를 약탈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뭐 법정화폐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언제든지 새로운 CBDC 화폐가 발권되는 대로 이 법정화폐가 바뀔 여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살바도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보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한간에는 많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조지 소로스의 열린
이사회 재단과 소로스 매니지먼트에 은밀히 접촉했던 자들이 멕시코,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등의 굵직한 정치인과 그 수와 하수인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조지 소로스가 부패한 남미 정치권과 결탁해서 남미 지역을 일부러 디지털 화폐로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CBDC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꾸미고 있다라는 등등, 여기에 바이든은 붕괴되는 남미 경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 친이민 정책의 색깔론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미와 미국의 화폐 경계선을 허무는 일종의 단일 국가 초석을 준비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한간의 소문, 즉 음모론에 불과한 뿐이겠지만 현재 흘러가는 추세를 보더라도 남미 경제를 미국이 인위적으로 붕괴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친남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예견하듯 바이든은 사회주의적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일단 교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비단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앞으로 미래 경제를 잘 예측하셔야 되고, 조지 소로스 같은 악마들이 이를 갈고 주시하고 있는 남미 경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적 붕괴와 친이민 정책의 가장 첫 번째 제물로 이들이 남미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현재 중국과 남미의 끈끈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대장인 조지 소로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의 부패한 정치 집단들 역시도 하나둘 미국의 달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가 달러의 의존도를 버리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의도적으로 남미에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달러를 통한 경제 몰락을 일부러 유도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는 디지털 법적 화폐는 미국이 만든 치명적인 덫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지 소로스와 JP 모건, 워렌 버핏 같은 사냥감들이 남미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금융권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결론. 지금부터 디지털 화폐 남미 경제 몰락을 주시해라. 또한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은 철저한 미국 딥스 엘리트들의 계획을 추진하는, 명령을 그대로 오달받는 하수인의 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고 있는 행보를 유심히 잘 지켜보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